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입니다. 자, 2022년 서울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많지만 저는 심플하게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기준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확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을 현명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결론은 심플합니다. 이 그림 두 개로 설명이 끝나요. 네, 설명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부동산 대전망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서울 집값은 대장주 애플 따라가고 분당, 송도, 청라, 세종 이런 아파트는 삼성전자 따라가고 지방이나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는 후발주를 따라간다. 이미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의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하락 예고해드렸고 바닥이 아니다. 지하실 구경하러 간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 2021년 닷컴 버블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저를 하락론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 영상도 참조해 보시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2021년 아직까지 저평가다.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평가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뭐 구찌나 샤넬 이런 명품백이 가성비로 설명이 되나요? 가성비 따지면 에코백 들고 다녀야죠. 비닐봉다리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브랜드 파워가 국가마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당연한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시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기에 대한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동산에서도 대장주란 표현을 쓰죠. 대장주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집값이 오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 이유가 정부 정책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때문이다.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집값 노무현이 올렸나 이명박이 올렸나, 이거 2011년 기사예요. 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를 올리고 반면 이 대통령은 그런 규제를 모두 풀거나 추가로 풀 예정이다. 이 기사 보세요. 이거 데자뷰 아닌가요? 2022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도 이거 막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온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 시대적 데자뷰. 2011년도 2021년 부동산 정책 데자뷰. 이거 뭐 당시에 가격이 어떻게 흘렀는지 이런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조해 보시고, 중요한 건 2011년에도 2021년에도 이 집값이 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나 뭐 정부 정책보다도 이런 통화량 때문이다. 미국이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실물 자산 가격이 올랐죠.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무슨 수요와 공급이 무슨 소용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왜 올랐나요? 이게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식 수는 동일합니다. 내가 100주를 팔면 누군가는 100주를 샀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는 변함이 없어요.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요 영상을 참조해 보시고, 자, 뭐 만약에 공급이 문제다. 공급을 그럼 미친 듯이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40년, 50년 후에 인구가 감소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정부 정책이나 공급 문제보다는 물론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양적 완화, 달러를 찍었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죠. 그래서 2011년 부동산 집값도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양적 완화, 또다시 돈을 미친 듯이 풀면서 이 기울기 보세요.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도쿄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다 올랐어요. 이 모든 게 바로 달러 때문이다. 미국이 달러를 찍겠다는데 이걸 누가 막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변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슬슬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그동안 많이 풀었으니까 다시 걷어들이겠다라는 건데, 이걸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바로 전 세계 1등주 애플 주가라는 겁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고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달러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고, 대장주와 후발주, 1등주와 2등주, 구찌, 샤넬의 이런 프리미엄 차이가 가격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요 차트를 볼게요. 이게 애플이고 삼성전자 후발주예요. 이 대장주와 후발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상승할 땐 가파르게 상승하고 떨어질 땐 조금 떨어지고, 또 상승할 때 가파르게 상승하죠. 반면에 후발주는 오를 때 찔끔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경기도 집값, 지방 집값 내려갈수록 후발주의 흐름이죠. 그래서 서울 집값은 애플 따라가고, 경기도 집값은 삼성전자 따라가고, 지방 집값은 후발주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게 최근 5년간의 흐름이고 아직 하락 파동이 안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애플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애플의 일봉 차트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죠.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락에 대비하자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비트코인까지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게 다 애플 때문이다.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음봉 하나 떴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건 뭐 철저히 확률의 영역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요 21선을 터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보다도 불변의 진리이자 뭐 자연의 섭리, 뭐 가격의 절대 법칙입니다. 21선. 물론 여기서 다시 애플이 신고가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확률 50대 50. 횡보하다 떨어지거나 그보다 빨리 떨어지거나 결국은 21선까지 내려올 것이다. 아니면 다시금 $200를 돌파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죠. $200냐 21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서울 집값은 애플 따라간다. 이렇게 기준을 심플하게 잡았고, 애플이 21선까지 내려올 것이냐, $200를 돌파할 것이냐, 요 확률 싸움인데 $200 해봐야 10% 남짓이죠. 근데 떨어지면 $140까지 20%입니다. 올라갈 것보다 떨어질 곳이 많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은 대장이라는 거죠. 대장이 10% 하락하면 2등주는 20% 하락하고 후발주는 30%, 40% 하락합니다. 서울 집값이 10% 하락하면 분당, 송도, 청라, 세종 이런 아파트는 그래도 가격 방어가 되겠지만 나머지 후발주들 20, 30%, 30, 40%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어쩌고 정부 정책 상관없이 돈의 흐름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애플이 조정을 받고 다시금 $200 돌파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일단은 서울 집값은 애플 따라간다. 애플이 20월선까지는, 요 20월선까지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결국은 언젠가는 20월선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월선을 터치하면 그때 가서 $200를 갈지 횡보를 할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잡아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20대 30대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요 20월선을 터치하는 그 구간에서 이제 매수 기회를 살펴볼 수 있겠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어설프게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빌라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이미 늦었어요. 늦은 건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무조건 대장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대장주는 10억이 넘어가죠. 주식은 대장주 삼성전자 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투자 공부부터 하고 싼 게 비지턱이다. 이 후발주 저평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회를 참고 인내하는 연습. 이게 연습으로 될까요? 직접 경험해보고 간접 경험도 해보고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일단 20월선을 기준으로 내 집 마련부터 하고, 부동산 투자는 내 집 마련부터 하고 플러스 알파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기회가 영영 안 올 것 같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